화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요새 제가 광화문에 제가 그 돗자리 깔 일이 많아요. 그쵸? 제가 맨날 하던 얘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위해서 남중국해 했는데, 진짜 제가 했던 얘기가 제가 2, 3개월 전부터 맨날 하던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지금 지지율에서 밀리기 때문에 뭔가 좀 확실한 그런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했는데, 제가 하던 얘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쵸?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분단, 그쵸? 제가 요 얘기 맨날 했었죠. 그쵸? 남중국해 했었는데, 진짜 기사화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위해서. 음. 자, 전문가에서 가능성 배제를 하는데, 스카버러 섬, 이런 데가 있는데, 남중국해에서, 자,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가 이제 유리해지니까, 그쵸? 자, 국지전을 유력한 지역은 스카보러 섬이다. 자, 그 전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뭐 홍준표 전 대표님 같은 분께서 북한이랑 전쟁할 가능성도 있다. 재선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북한보다는 중국이 높다고 했었죠. 그게 가능성이. 왜냐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아니다 싶으면은 꼬리를 확 내리는데 중국은 뭐 국내 정치 상황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다가 꼬리 내리기가 힘들다 그랬죠. 그쵸? 중국은 사이즈도 크고 인민에 대한 그런 위신이 있기 때문에 맘대로 이렇게 북한처럼 꼬리 내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북한은 뭔가 분위기 이상한데 한 대 얻어맞을 것 같다 그러면 푹 꼬리 내리고서 숨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미국 사이즈에서 북한 두들겨 팬다고 뭐 얼마나 그렇게 지지율 오르겠습니다. 중국 정도는 돼야죠. 그래서 자, 그래서 스카보러 섬.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통제 가능한 군사적 충돌을 시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통제 가능한 군사적 충돌, 국지전이죠. 그죠? 미사일 몇 개 왔다 갔다 하는 거. 제가 그랬죠. 전면전 안 일어난다고. 그쵸? 남중국해에서 미사일 몇 번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뭐 전면전 일어나지는 핵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똑같은 얘기네요. 그쵸? 그래서 복수의 관측독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하던 소리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대로 하고 있어요. 스플래틀리 제도, 스카보러 섬. 그래서 자, 그렇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하던 얘기가 야, 이건 제가 뭐 돗자리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요새 제가 예언하는 거 100% 맞아요. 그죠? 100% 맞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중국이랑 뭐 미국이랑 계속 똑같은데 군함 왔다 갔다 하고 전투기 왔다 갔다 하고 폭격기 왔다 갔다 하고 그쵸? 뭐 그런 거 보면 아무튼 간에 좀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한 2달 전부터 계속 하던 얘기, 3달 전부터 하던 얘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남중국해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완전히 저 뭐 광화문에서 돗자리 깎아요. 자, 제가 좀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제만 해도 제가 그 금 얘기하면서 주식에 아주 자신이 없으시면 금을 사는 것도 괜찮은데 금 같은 경우는 사는 순간에 뭐 거의 뭐 부가세 10%에다가 매매 차손에서 거의 뭐 금, 은 같은 거 15%가 까인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금하고 은은 사는 순간에 거의 15%가 까이고 환금성은 좋은데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어치 금을 사면 내일 갑자기 내 돈 없어서 금 팔려고 하면 85만원에 팔아야 된다. 그래서 실물보다는 KRX 그냥 부가세가 없는 금 시장에다가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로 갑자기 오르더라. 어제 봤더니 금 봤더니 뭐 1, 2% 오르고 있고 은은 뭐 6% 오르던데 어젯밤에 봤더니 뭐 6%씩 오르더라. 은이 그냥 금은값이 미쳤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봤더니 야, 이거 이 정도 오르면 실물금 살만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을 바꾸겠습니다. 뭐 실물금도 사실 수 있으면 사세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갑자기 오르면 이제 실물금 못 구하죠. 사실 은하고. 그쵸? 지금 종로 가면 아마 물량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뭐 잘 모르지만 그쪽 세계는 잘 모르지만 이런 때는 보통 가면은 종로 가서 돈 들고 금은 사려고 해도 안 팔죠. 물량 없다고. 그쵸? 아파트랑 똑같죠. 뭐 중간 도매상들이나 귀금속점들에서도 아니 갖고만 있으면 오르는데 뭐하러 금을 팔겠습니까? 유통업자들이. 그쵸? 어제까지 열심히 뭐 금 팔아도 오히려 살려고 하겠죠. 그쵸? 열어두고서 그 얘기 하겠죠. 금 좀 사러 돈 들고 가면은
내 지금 금은 없는데 혹시 내가 프리미엄 내가 돈 더 좀 쳐줄 테니까 금 좀 파실 생각 없어요? 그러겠죠. 나는 종로에 금을 사러 갔는데 거기서 금 판다는 귀금속 귀금속 상인들이 거꾸로 당신한테 팔 금은 없는데 내가 좋은 값에 사주겠다. 금 좀 팔 생각 없어, 형씨? 어? 금 좀 팔 생각 없어? 이런 얘기 하겠죠. 그쵸? 예. 이런 얘기를 하겠죠. 올라도 내려도 신경 안 쓰니 좋네요. 그렇죠. 뭐, 금이 없거나, 뭐, 개인들이 갖고 있어봤자, 뭐, 금반지에다가 뭐, 그 장신구나, 그런 거, 뭐, 돌반지 이렇게 해갖고 금반지 몇 개 모은 거, 그쵸? 뭐, 그 정도일 텐데, 그쵸? 예. 실제로 뭐 실물금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부자이면 너무 비싸갖고 은은 최근 들어서 뭐 실버바 같은 것도 그래도 비교적 가격이 싸니까 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요새 뭐 개인들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래듈이나 뭐 실버바 이런 거 그쵸? 아니면 실버 코인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간에 뭐 은 같은 경우는 개인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래서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은은 개인들이 좀 적고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비싸갖고 이거 웬만한 재력가들 아니면 사실 금 사는 거 쉽지가 않죠. 너무 비싸서 그쵸.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금이고 은이고 지금 종로에 가면 야 이거 큰일 났다. 금값 은값 계속 오르고 뭐 화폐가치 떨어지겠다. 이 정도면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금값이 올랐다가 언론에 나올 때가 고점이다. 그쵸. 언론에서 금금할 때가 고점이 항상 그랬죠. 2011년도 그랬죠. 그쵸. 갑자기 그냥 연방준비위원회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서 막 공매도라 막 매물 쏟아내면서 금값 올라가면 달러가 위험해지니까 금값 올라가면 달러가 위험해지니까 미국에서 항상 연준에서 뭔가 수를 썼었죠. 그쵸? 증거금을 인상하고 공매도 막 뿌리고 막 100톤씩 막 공매도 물량 내갖고 막 때 되면 평소 같았으면 온스당 2,000달러 정도 될 정도면은 팍 공매도를 확 때려갖고 막 1,500달러 막 이렇게 내렸었죠. 일반적인 상황이면은 연준에서 두들겨 팼을 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도 또 조정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KRX 금시장 같은 부가세 안 내고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몰라도 부가세 10% 내고 매매 차손 한 5% 까서 그래서 벌써 15% 까이고 금값까지 또 조정당하고 또 금값까지 내려버리면은 이거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아무튼 뭐 조심해서 하시라는데 아니 이 정도 기세면은 뭐 연준에서 이제 공매도를 치더라도 실물 인도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쵸? 예. 이 정도면은 연준에서 금값 오른 상승을 안 막는 게 아니라 못 막는다는 얘기죠. 그쵸? 이미 인플레이션이 너무 진행돼서. 지금 봤더니 완전히 그냥 인플레이션 시나리오대로 돼가고 있는데 약달러에다가 금값 오르고 물가 오르고 주식 오르고 뭐 부동산 오르고 이런 정확하게 인플레이션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연준이 안 막는 게 아니라 못 막는 수준이므로 차라리 진짜로 뭐 아싸리 실물금은 같은 경우 실물금은을 사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문제는 이거 뭐 지금 종로 가면 안 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올라버리면 아마 예 가드레 새벽에나 줄 서야지 몇 개 집어오지 이 정도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쵸? 새벽에 줄이나 쓰고 있어야 몇 개라도 집어오지 뭐 이거 안 팔 것 같습니다. 그쵸? 아파트랑 똑같죠? 뭐 금은 이 정도로 오르는데 누가 팔겠어요? 아마 지금 종로 가서 귀금속 거래점 가면은 금이나 은 살려고 가면은 오히려 팔려고 하면서 그분들이 값 잘 쳐줄 테니까 혹시 금은 있냐고 좀 팔아라 이럴 분위기인데 그쵸? 그래서 경기 침체와 달러 가치 하락을 우려로 급등했다. 올해 들어서는 30% 이상 올라. 장난 아니에요. 특히 은이 그쵸? 은이 미쳤어요. 은 가격이. 그래서 야 지금 뭐 3,000달러 간다 이거 2,000달러 돌파했다. 이렇게 쉽게 2,000달러 돌파할 줄 몰랐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정도면은 사실상 연준에서 안 막는 게 아니라 못 막는 거 막을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달러 가치 하락을 방조하고 있다. 이제 코로나 핑계로 돈을 무제한으로 뽑더니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신용화폐, 종이돈 가격이 떨어지는 이 인플레이션, 요새 뭐 비트코인도 오른다면서요. 전 세계적인 화폐 가치 하락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 방조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뭐 차라리 진짜로 부가세 지금보다 저도 아무튼 간에 여러분께서 괜히 제 방송 보고서 부가세 내고서 막 실물금 같은 것도 사셨다가 은이든 사셨다가 괜히 또 손해보시면 안 되니까 제가 뭐 부가세 안 내는 KRX 금시장이 낫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오르는 이 기세면은 그냥
부가세 내고 실물금은 사도 되겠어요. 그쵸? 근데 문제는 일단 그래도 금 같은 경우 너무 비싸고 은도 아마 지금 물량이 없을 거다 아마. 예. 아마 지금 실물 금은 구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 정도면 아마. 예. 안 팔 겁니다 아마. 예. 그쵸? 안전자산이지 투자자산 아니죠. 지금 살 때 아니죠. 그쵸? 사실 실물 사는 거 멍청한 짓인데 사실. 그쵸? 아직까지 상식으로는 실물 금은으로 자산 사는 건 멍청한 짓인데 지금 돌아가는 판을 봤더니 이거 금값 못 막으면 세계 경제 위태로서 이거 완전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올 수 있어요. 금값 못 막으면은 막아야 되는데 그쵸? 금값 오르는 거 좀 막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좀 공매도 좀 안 때리나? 왜냐면 전체적인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이나 부동산 오르는 거랑 다르게 금값이 오른다는 거는 신용화폐 종이돈에 대한 신용이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사실 오르는 건 막아야 됩니다. 그쵸? 근데 너무 많이 풀었어요, 지금. 너무 많이 풀어서 미국 주식들도 경제 펀더멘털 관한 것이 너무 오르고 있고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오른 주식들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지금 섣불리 많이 오른 주식 들어가기 뭐하고 좀 차라리 우량주 위주로 저평가주 위주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한국 주식도 지금 들어가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아까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레바논에 꽝 터진 거 보셨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아무튼간에 금이 어이씨 이거 어떻게 2,000불을 그냥 올라버리지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계속 금 사들여서 금값 상승 뒷받침할 것 같다. 옛날에 뭐 그런 동영상 같은 것도 기사도 났어요. 김현미 장관이 한국은행 총재한테 그 이명박 정권 때 막 금 샀었잖아요. 금값 높을 때. 2011년일 때. 금값 최고점일 때. 막 금 샀다고 막 호통치는 그런 영상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쵸. 물론 그거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고 실물 그거 금 영국에 있는데. 그쵸. 영국에 있는데. 김현미 장관? 쳐볼까 한번. 김현미 금. 그거 여러분 아세요? 김현미 장관 금 하는 거. 대단한 마이너스의 손이죠. 그쵸. 예. 이거 김현미 장관 그쵸. 김현미 장관이 옛날에 그 금 갖다가 금 샀다고 돈 낭비했다고 엄청 막 김현미 장관이 호통쳤다며요. 그쵸. 그래서 예전에 오씨 금 이만큼 이야 이거 저 여러분 인생을 살고 죽는다면 저 이런 데서 죽고 싶어요. 이런데 예. 예. 인생 살다가 죽을 땐 이런 곳에서 죽고 싶습니다. 여기가 영란은행에 전 세계에서 금보관하는 데래요. 미국의 포트녹스라는 데가 있죠. 그냥 군사기지예요, 군사기지. 뭐 거기 웬만한 고위공무원도 못 들어간다는데 미국에서 금보관하고 있다는 포트녹스. 거기는 아예 군사기지처럼 돼 있고 영란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죠, 그쵸? 뱅크 오브 잉글랜드 지하 여기에는 금괴들. 야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려면 좀 이런 데서 죽고 싶습니다, 그쵸? 와 진짜. 야, 이런 데서 하루만 자보고 싶다, 그쵸? 요 금괴들 위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그쵸? 어. 여기 있는 거 한두 개 집어가도 모를 것 같은데, 그쵸? 아, 제가 집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그쵸? 예. 여기 괜히 농담이라도 했다가 또 인터폴 수배받고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스위스 은행들 지하금고, 거기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스위스 은행의 지하금고는 옛날에 전쟁 때 독일의 나치가 막 전 유럽을 휩쓸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나치 정권이 전 유럽을 휩쓸고 전쟁에서 점점 지고 있으니까 그걸 스위스 은행이 예치를 했대요. 금 같은 거. 전쟁에 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은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 뭐 나치 정권에서 스위스에다 금을 많이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스위스 지하에도 아마 이런 데가 하나 있을 거고 미국의 포트녹스라고 거기도 있을 테고 영국에서도 뱅크 오브 잉글랜드 지하에 이런 금괴가 있다고 하는데 야, 진짜 요새 같은데 이거 보면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네요, 여러분. 진짜. 자, 저 세상 가기 전에 이런 데 한 번만 자보고 싶다, 그쵸? 여기 딱 뒹굴뒹굴 하면서. 근데 나올 때, 한숨 자고 나올 때, 이거 한두 개 가져가도 표도 안 날 것 같은데, 그쵸? 쓱 해놓고, 그쵸?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초콜릿 있잖아요. 금박지 모양으로 된 초콜릿, 그쵸? 그래서 이거 하나 쓱 빼갖고 주머니 딱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초콜릿 이따만한 거, 초콜릿에다 금박지 입힌 거 하나 쓱 넣고 오고 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문제는 쓱 하나 주머니 넣고서 막 휘파람 불면서 이렇게 뭐 막 휘파람 불면서 막 주머니에 손 넣고 막 이렇게 나올 때
갑자기 뭐 금속 탐지기 같은 거 삐삐삐 했죠. 얘 금괴 하나 빼돌리고 있다고. 뭐 안전장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관광 체험으로 하룻밤 잔 다음에 딱 금괴 하나 딱 주머니에 넣고서 딱 주머니에다 딱 집어넣고서 그 다음에 갖고 갔던 초콜릿 이따만한 거, 뭐 금박지 입힌 거 그거 싹 넣고서 이제 휘파람 불면서 이제 모른 척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입구에서 막 삐삐삐 하면서 막 울려. 그쵸? 금속 탐지기 하면서 삐삐삐 하면서 얘 금 훔쳐간다고. 그럼 또 잡히겠죠. 그럼 그쵸? 안 되겠네 이거. 그쵸? 가봤자 이거 한두 개 꼽을 채울 수 없으면 의미가 없겠네요. 그쵸? 그냥 영상으로 구경만 합시다. 네, 요거 사실 요런 데 가보고 싶다는 얘기는 한두 개 좀 꼽을 채워갖고 나오고 싶다는 얘기인데 아마 입구에 금속 탐지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삐삐삐. 그쵸? 요새 막 그쵸? 뭐 요새 뭐 거기 막 서점에도 가면은 거기 다 이제 뭐 책 맘대로 못 가져가게 다 그렇게 삐삐삐 하는 그런 그 기계 있는 시대에 뭐 이런 거 하나 꼽을 채워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그쵸? 또 요새 전 세계가 금 때문에 난리인데 요거 꼽을 쳐서 밖으로 갖고 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삐삐삐 하면서 난리 나겠죠. 그래서 그건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굳이 뭐 여기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예. 아, 예전에 무슨 영화 있는데 금화호 주머니 가득 들고 나와 다 무너져 죽는, 그쵸? 야, 금화호 주머니 가득 들고 나오다가 무너져 죽으면 그런 죽음은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봤더니 금값이 진짜 요새 금값 보면은 금화호 주머니 들고 나오다가 무너져서 죽는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인생인 것 같아요. 요 정도는. 그쵸? 아무튼 그래서 그때 김현미, 그쵸? 김현미 장관님이 그때 왜 금 사셨어요? 어? 금값 떨어질 건데 금값 계속 떨어지고 왜 그렇게 고점에 금 사셨어요? 금 투자해봤자 그거 돈 낭비인데 돈 낭비했잖아. 그쵸? 무조건 김현미 장관님 이분 말씀이랑 반대로 하면 돈 버는 것 같아요. 김현미 장관님 이분이 2013년에 한국은행 국장감사에서 이때는 미국 연준에서 달러 가치 지키려고 거의 금값이 막 1800, 1900까지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그냥 어느 날 막 100톤, 200톤씩 뭐 선물 공매도 확 쳐갖고 금값을 아주 바보 만들어 버렸었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금으로는 돈 못 번다는 그런 상식이 이제 사람들한테 생겨져 믿음이. 금값은 어느 정도 올리면 알아서 미국 연준에서 금값을 내려버리니까 금으로는 돈 못 번다. 그래서 그런 게 상식이 돼버렸습니다. 그때로. 그때 금 투자, 은 투자 하시던 분들, 뭐, 그때 막 40불, 50불 은값이 막 40불, 50불 가실 때, 그때 몰빵해서 은 투자 하신 분들 굉장히 손해 많이 보셨죠. 그쵸? 2011년, 2012년에 금이야 뭐 그렇다 쳐도 떨어져도 한계가 있는데, 금이야 떨어져도 한계가 있는데, 은에 뭐 몰빵해갖고 뭐 은값 막 오르니까 그때 은 투자 많이 하신 분들, 개인적으로 여기 뭐 국내에서도 은 투자 많이 하신 분들 아마 손해 많이 보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들고 계시면 아직도 반값이죠. 그치? 뭐 50불, 40불, 50불 물린 분들. 그런 분들 뭐 금 투자, 은 투자 이런 실물 자산 귀금속 투자 카페 가면 아직도 무용담처럼 남아있죠. 그쵸? 그래갖고 뭐 그때 뭐 40불에 물렸어요. 은 50불에 엄청 샀는데 팔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냥 갖고 있습니다 하면서 없는 셈 치려고요. 뭐 몇천만 원 물렸어요. 이런 분들 많죠. 근데 봤더니 지금 그냥 은값도 기다리면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치? 은도 아무튼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호통을 치십니다. 왜 금값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돈 낭비했어요? 왜 이렇게 돈 낭비 많이 하고서 왜 한국은행은 왜 금값이 최고점일 때 사갖고 이렇게 돈을 낭비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거 김현미 장관님 요 분이랑 거꾸로만 가면 돈 버는구나. 뭐 이미 그쵸? 이미 금을 사랑한 총재 3년간 5조 5천억 투자했는데 1조 2천억 이르셨네요. 금 가격도 제대로 예측 못하고 국가적 투자 손실을 가져왔어요. 라고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김현미 장관님께서 한국은행 총재를 엄청 공격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네요. 투자이익이 아니라 자산 다각화를 위한 것이다. 10년 후를 보고 고민한 거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진담을 뺐다. 진짜 10년 후에 금값이 올랐어. 그리고 이분은 이때 막 국정감사를 하시던 이 김현미 의원님은 그 부동산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셔갖고 아주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본인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세요. 10년 후를 봐야 이분 센스 있으시네. 김중수 총재, 그렇죠? 김중수 총재 이분이 센스 있으시네. 재밌네 진짜. 금값이
미친 듯이 올려서, 그쵸. 그래서 한국은행이 104.4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근데 문제가 실물금을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국에 그렇게 보관하고 있죠. 그래서 1.2%를 차지한다. 코로나 망한 투자가 잘한 투자로 해서 한은은 너무 고점에 사갖고 너무 고점에 금을 물려갖고 그동안 마음고생을 했는데, 그쵸? 2010년, 2011년에 금값이 미친듯이 올랐죠. 1200달러에서 1900달러로 오르니까 갑자기 그냥 미국에서 달러 가치 지키려고 막 공매도에다 난리 치여갖고 금값을 강제로 내렸죠. 그쵸? 이거 제가 유튜브 찍은 것도 있죠. 그쵸? 전에 이거 관련해서. 자, 그래서 뭐 어쨌든 한국은행에서는 뭐 금 올랐지만 팔 것도 아니다. 뭐하러 팔아요? 더 오를 텐데. 그쵸? 지금 실물금은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 팔아요? 파는 사람은 없고 사는 사람만 있겠죠. 지금. 자, 12.5kg 금괴 형태로 보관했죠. 야, 순도 12.5kg 금괴 형태. 야, 400트로이온스. 한 덩이에 12.5kg래요. 야, 지금 보면은 금이 한 뭐 8천만원, 9천만원 1kg에 하는데 요거 12.5kg면은요. 하나에 10억이네요. 그쵸? 요거 하나에 10억짜리네. 요 금괴 하나에 10억이네요. 야, 대단하다. 이런 게 있구나. 예, 이런 게 있구나. 이거 하나에 10억이랍니다. 10억. 이거 하나에 12.5kg인데요. 지금 1kg에 한 뭐 8천, 9천 요 정도 하니까 대충 어림 잡으면 한 10억 하는 것 같아요. 요거 한 덩이에 10억이다. 야, 세다 진짜로. 세다. 요거 한 덩이에 10억이래. 야, 금이 좋죠 진짜로. 좋네, 좋아. 아무튼 뭐 그래갖고 그때 그러면 금부치 북한이 가져갔다. 야, 이거 북한이. 예. 금. 자, 금은 89상자, 이거 한국은행 본사에 갖고 있던 순금 1톤과 은 2.5톤을 전쟁 터지고 갔답니다. 자, 그래서 전쟁 터졌을 때 무조건 그냥 금은부터 갖고 갔다. 진해로 갖고 갔다. 부산으로. 그래서 자, 근데 전쟁 상황에 급박했던 나머지 금 260kg와 은 16,000kg는 미처 트럭에 싣지 못했다. 그래갖고 그게 북한에 넘어갔다. 일단 금은 그래도 1톤, 금 1톤은 가져왔네요. 금을 1070kg랑 은 2.5톤은 갖고 왔고 나머지 은 16,000kg니까 16톤과 금 260kg는 못 갖고 왔다. 봤더니 결국에는요, 피난 갈 때, 그렇게 긴급 상황이 터져서 피난 갈 때 역시 휴대성이 좀 금이네요, 그쵸? 금은 거의, 금 1톤 갖고 있던 거 거의 다 갖고 왔는데, 260kg 남겨두고, 은은 2.5톤 밖에 못 갖고 왔다. 16톤을 놓고 왔다. 그래서, 은은 이게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유사시에 갖고 튀기는 안 좋다. 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개인이 갖고 있어봤자 얼마나 갖고 있겠습니까? 그냥 금반지 몇 개인데 금반지 몇 개 정도면 그냥 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주머니에 넣고 뭐 그냥 돌아다녀도 되는데 아무튼 정말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는 금은 들고 튀기가 쉬운데 은은 너무 커갖고 이거 들고서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그쵸? 이런 것도 또 재밌네요. 그쵸? 한국 전쟁 터졌을 때 금은 거의 다 갖고 튀었는데 은은 거의 남겨뒀다. 은은 너무 이게 부피가 크고 예, 무게가 무거운 나머지 비상시에 들고서 튀기가 쉽지 않다. 금은 금방 그냥 거의 다 가지고 비상시에 들고 다닐 수가 있다. 이런 교훈을 주네요. 그쵸? 그래서 휴대용이나 비상시 일 터졌을 때는 금이 낫다. 뭐 그런 것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은값 그쵸? 은값도 은값 금은비가 거의 100 이제 넘었었는데 그쵸? 최고의 한 달 7월에 이번 달은 은의 달이었다. 그쵸? 금보다 70배 이상 싸다. 옛날에 금은비가 원래는 역사적인 금은비는 뭐 1대 10에서 1대 2, 30 그쵸? 1대 20, 1대 30 넘어가면 말이 안 된다 그러죠. 그렇게 은이 저평가돼 있대. 역사적인 금은비는 뭐 1대 10, 금 1에 은 10 정도, 혹은 은 20, 은 30, 요 정도는 안 넘어가야 되는데, 뭐 최근에 은값이 너무 싸지면서 100배까지 됐었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한동안은 뭐, 야, JP모건에서 저렇게 은을 매집한다. 분명히 미국 최고의 은행인 투자은행인 JP모건에서
저렇게까지 은을 많이 매집하고 있는데 은값이 오를 것 같은데 왜 또 은값은 안 오르냐. 뭐 JP모건에서 그렇게 은을 산다 앞으로 은이 오른다 하면서 안 올랐잖아요 지금까지. 실제로 은 사신 분들 골칫덩어리였거든요. 부피는 커 다시 팔자니 뭐 거의 15% 이상 까요. 거의 은은 20% 까였죠. 그쵸? 이거 뭐 매매 시세차가 매도 호가랑 매수 호가가 너무 차이 나갖고 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실물 은을 구입하는 순간 20%가 까였죠. 다시 돈으로 바꾸려면. 그쵸? 그래서 그것도 안 좋고 해서 야, 뭐 JP모건에서 막 은을 매집한다고 해서 나도 은을 실물을 좀 샀는데 금이랑 달리 은은 실버바 같은 건 일반인이 좀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뭐 요새는 100만 원 넘지만 예전에 한 70만 원하고 60만 원하고 그랬어요. 은값 쌀 때. 그래서 예. 뭐 예전에 은값 쌀 때는 6, 70만 원이면 실버바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의외로 뭐 일반 분들 중에서도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한때 뭐 봤더니 금값은 꾸준히 오르는데 은값은 계속 정지해 있으니까 에이씨 비싸도 금을 살 걸 은은 아니다 하면서 은이 싸다고 샀는데 역시 싼 게 비지떡이구나. 은 사서 손해봤다 이랬었는데 그때 금은비가 막 1대 100이었어요. 그래서 아이 뭐 JP모건 따라서 은 샀는데 황금성도 없고 뭐 샀다가 다시 팔려고 했더니 20% 까였고 은값 오르지도 않고 에이 손해봤다 나 막 근데 또 옆에 뭐 주식 같은 거 뭐 2배도 오르고 뭐 난리 났죠.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에 은 구입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짜증이 나셨을 텐데 이제 은값이 오르네요. 그쵸? 네. 아직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드디어 은값도 오른다. 70배, 금은비가 70배라는 거는 뭐 1대 100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쵸? 역사에 비해서도 아직 한참 적죠. 그래서 더 내려가야 된다, 금은비가. 그래서 그치,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진짜 금융위기가 오고 금은값이 뛰어오르면은 사람들이 금이 너무 비싸니까 일반 대중들이 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은값이 더 오를 거다. 그래서 뭐 은도 투자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재미가 없었어요. 은은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은은요. 은 사는 사람들은 그동안은 바보 됐습니다. 오르지도 않고 매매 차선도 크고 뭐 재미가 없었어요. 아무튼 부피는 큰데 은값은 오르지도 않고. 재미가 없었는데, 자, 가난한 사람의 금, 그쵸,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 은 사신 분들은 다 바보 되셨었잖아요, 사실은. 은은, 뭐, 사지 말라고 했었죠. 그거 사봤자, 특히 뭐, 옛날에 고점 때, 2011년 때 막 40불, 50불 때 그 은 투자했다가, 실물 은 살다가, 물리신 분들은 진짜 피해 많이 봤죠, 그쵸? 쭉쭉쭉 떨어져갖고 막. 13불, 12불까지 떨어졌으니까 4분의 1 토막까지 나면서 그래서 야 은은 사지 마라. 은은 진짜 차라리 사도 금을 사지. 은은 진짜 근데 은이 또 결국에는 제자리 찾아가네요. 하 진짜 그쵸. 맨날 은 투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실버아크인가 뭐 그런 블로그도 계시더라고요. 뭐 실버아크 이런 분들 그렇고 은이 진짜다 은이 좋다라고 막 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근데 보통 근데 일반인이 은 투자하면 실패했죠. 근데 자, 지금같이 금값이 오르고 있으면 금은비를 보고 사람들이 금을 손을 못 대니까 일반 서민들이 은을 손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자, 연방준비제도 여기서 연방준비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 금값, 은값 오르는 거를 누르는 걸 포기했다. 지금 봤더니 포기한 것 같아요, 지금. 연준에서 금이나 은값을 내리고 강제로 좀 인위적으로 금값, 은값을 눌러서 달러 가치를 지키는 거기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 흥미가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괜히 실물 금은 갖고서 공매도로 장난치다가 지금같이 실물 귀할 때 난리 날 수 있기 때문에 금은값을 일부러 안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은값이 오르고 있는데 야 이제는 진짜 은이 오를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쵸.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은값 오른다 은이 진짜다 역사적인 수준의 예, 사상 최고 수준의 금은비 125 그쵸. 그때 은값 3월에 코로나 터졌을 때 막 달러 오르고 막 다른 나라 같이 원화 같이 떨어지고 막 주식 떨어지고 막 금은도 떨어졌었죠. 그때 은이 엄청 떨어졌어. 12불 같이 갔었던 것 같은데 그때 진짜로 막 금값도 떨어지고 은값도 최악으로 떨어졌었어요. 그쵸? 그 후로 은이 100% 올랐습니다. 맞아. 이때 3월에 막 실버바 사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그쵸? 근데 아무튼 그동안의 고정관념으로선 은은 정말 사도 더럽게 안 오른다. 은은 사봤자 손해다. 은은 절대 하지 마라. 차라리 사더라도 금이 낫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아니었어요. 은값 오르는 거 봤더니 은은 아무리 올라봤자 누르기로
연준에서 누르기로 예, 그 은값을 오르게 힘들거든. JP 모건이 미친 듯이 은을 매집하는 이유는 그거 자기네들이 시세 차익 보려고 매집한 게 아니고 나중에 은값 올렸을 때 공매도 쳐갖고 달러 가치 지키기 위해서 은을 팔려고 저거 모으는 거다. 그러니까 저기 부안해동하지 마라. 은값 안 오른다 하면서 뭐 세상 모르니까 그쵸.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 300불 하다가 지금 1500불 넘어서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오를 줄 알았으면 샀겠죠. 그쵸. 비트코인 오를 줄 알았으면 샀겠죠. 오른다 하면은 이제 말하는 건 쉽죠. 그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쵸. 시젠 같은 거 주식 오를 줄 알았으면 샀겠죠. 모르니까 그쵸. 모르니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또 그동안의 고정관념으로 은은 사봤자 바보 되는 그냥 돈 낭비하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은이 올랐다. 100% 올랐다. 실물 은도 손대도 괜찮겠네요. 근데 너무 올랐어요. 그쵸. 그래서 뭐 맨날 나오던 얘기예요. 은은 전자 및 태양열 패널 산업 용도로 쓰이는 산업 기반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은값이 오른다. 근데 예, 그래서 아무튼 은값이 오른다 말은만 하더니 실제 오를 줄 알고 샀더니 안 올라. 그래서 사람들 실망해갖고 거의 뭐 10년 동안 은 투자 물린 분들 재미를 못 보셨는데 이제 좀 은값이 오르고 근데 지금 은 사는 거 그쵸? 지금 은 사는 건 좀 위험해 보이지 항상 올랐기 때문에 그쵸?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은 사는 건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는 그래서 은도 오르고 그래서 화폐 가치가 좀 인플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그쵸? 자, 그럼 봅시다.